네, 잘 들립니다. 예예. 아 그러면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자인 문병일 전무님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한국해양대에서 또 박사 과정까지 또 수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에 또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코리아 P&I 클럽 창립 멤버로서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또 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그 선주 상호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우리 문병일 전 전무님으로부터 그 선주 책임보험 P&I 보험 그리고 이제 코리아 P&I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6월 달에 20년 6개월의 P&I 생활, 코리아 P&I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1982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90년까지 약 8년간 승선을 하고 90년부터 2000년까지 한진해운에서 한진해운 법무법칙에 근무를 하다가 2000년에 코리아 P&I가 설립될 때 설립 프로젝트 팀에서 있다가 설립되고 나서 한진해운에서 코리아 P&I로 적을 바꿔서 20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우선 공의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박제가의 북학의 중에서 성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이 전문가의 대화가 마치 벽돌을 회로 붙여가면서 성을 쌓는 작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북학위에서 뽑아왔습니다. 북학위는 1799년에서 1801년 사이에 실학자인 박제가가 청나라에 여행 갔다가 듣고 본바를 써온 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리아 P&I 클럽과 함께 P&I 보험 시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P&I가 처음 설립된 1855년에 가까운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박제가가 청나라에 다녀와서 이러한 실용적인 내용을 썼다는 게 마음 깊이 다가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보험 없이 선박이 출항할 수 있느냐, 보험 없이는 단 하루도 해운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우리 고로정 부장님께서 해상보험을 폭넓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P&I 보험에 관해서 특히 P&I가 뭘 커버하느냐 이런 분야보다는 P&I가 어떻게 생겼고 코리아 P&I는 또 어떻게 출발을 했고 지금 코리아 P&I는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특히 이 방에 100분이 계시는데 100분께서 코리아 P&I 클럽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한국에서의 보험시장, P&I 보험시장의 성장 방안과 함께 코리아 P&I 클럽의 성장 방안의 전략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방향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P&I 보험의 기원과 특색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리아 P&I 클럽이 어떻게 설립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코리아 P&I 클럽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 보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I는 뭔지 알겠는데 P는 뭘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가 뭐냐 그러면 I는 인슈런스겠구만 하는데 P&I는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죠. 그래서 P&I는 선박의 운항의 수반에서 발생한 손해, 선박의 운항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은 I라는 뜻이죠. 그것 중에서도 법적 책임, 그때 그 법은 어느 나라 법이냐면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서 말하는 법적 책임과 그 다음에 조합이 승인한 계약에 의한 책임. 계약에 의한 책임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과 클럽이 승인한 계약에 의한 책임을 커버하는 게 P&I 보험입니다. 좀 쉽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주는 거, 선주가 누구한테 물어주는 거, 배상하는 거, 그것을 커버하는 게 P&I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자동차의 보험에 말하면 자차, 선박 자체의 손상이나 멸시를 커버하고 P&I 보험은 대인, 대물, 남한테 물어주는 것을 커버하는 것이 P&I 보험입니다. 이제 혹자는 뭐 프로텍션 리스크가 어떻고 인데미니티 리스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연역적인 구분일 뿐이고 150년의 해운과 지금의 해운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론상 설명한 자체도 곤란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구분도 실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P&I 보험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우선 오른쪽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1760년에서 1830년 사이를 산업혁명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범선들이 전기선으로 바뀌고 목선들이 강선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법인 사업자로 변환되는 시기입니다.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선박의 사이즈도 커지고 선박의 밸류도 높아집니다. 화물도 밸류가 올라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신대륙, 뉴월드인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대규모로 이민 가는 항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 무역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에 디벅스 앤 살바도르 충돌 사건에서 1836년에 난 사고에서 충돌 배상 책임은 당시의 SG 폴리시에서는 커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충돌 배상 책임도 커버하는 내용들 RDC라고 그러죠. 러닝 다운 클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왜 낙서가 들어 제가 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충돌 배상 책임을 시중보험에서 커버해 나가는데 그때 보험회사 생각에는 전기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시 선원들이 범선만 몰다가 전기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충돌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판단을 해서 충돌배상 책임의 4분의 4를 다 커버하지 않고 4분의 3만 커버하는 그런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커버되지 않는 리스크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1846년에 로드 캠벨 액트가 생기면서 당시에는 사망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로드 캠벨 액트가 생기면서 사망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던 시기라서 손주는 그 위험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47년에는 하버드 피어 액트가 생깁니다. 이 액트에 따라서 항만이나 부두의
손해를 끼친 선주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새로운 위험이 1800년대 중반에 발생을 했는데 1745년에 만들어진 머린 인슈런스 액트에서는 선박보험을 가입할 때 선가를 한도로만 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854년도에 머천트 시핑 액트가 개정되면서 책임 제한 규정에 선가를 일률적으로 톤당 15파운드로 계산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가가 톤당 15파운드보다 더 떨어지는 선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가를 초과하는, 선가까지만 보험을 들게 되니까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카드를 못 받게 되는,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시에 1720년도에 버블 액트가 있었는데 이 버블 액트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만 로얄 어슈런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런던 어슈런스 코퍼레이션, 의회 승인받은 2개의 회사만 해상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독점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로이즈는 보험회사 형태가 아니고 개인 보험업자였기 때문에 로이즈는 해상보험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버블 액트가 1824년 개정될 때까지 무려 100년간이나 유지되니까 100년간 독점권이 유지되니까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높고, 또 보험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선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위험을 커버해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당시에 선주들끼리 모여서 헐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1790년부터 헐 클럽이 생기게 됩니다. 이 헐 클럽은 선주들이 모여서 너무 비싸니까 우리끼리 보험 커버를 해주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클럽이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클럽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1824년도에 이 버블 액트가 개정되면서 보험 시장이 열리니까 보험회사들이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헐클럽이 쇠퇴하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는 새로운 위험과 위험이 대형화되고 보험 커버되지 않는 위험들이 생기면서 선주들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돌파구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틴달과 라일리입니다. 틴달 라일리는 해운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브리타니아 P&I 클럽의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틴달 라일리입니다. 그 틴달 라일리가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틴달 라일리입니다. 피터 틴달과 존 라일리는 사촌간입니다. 피터 틴달의 시스터가 존 라일리와 결혼해서 사촌간이면서도 라일리가 틴달의 차남입니다. 이 사람들이 1855년경에 틴달이 런던에 왔다가 존 라일리는 본래 헐 클럽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매니지먼트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틴달이 합류하면서 피터 틴달, 라일리 앤 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터 틴달, 라일리 앤 코가 1849년부터 1879년 사이에 14개, 최소한 14개의 헐 클럽을 매니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틴달과 라일리가, 존 라일리가 선주들의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헐 클럽들이 쇠퇴하고 있으니까 헐 클럽을 프로텍션 클럽, 아까 그런 위험을 커버하는 프로텍션 클럽으로 전환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세계 최초의 P&I 클럽인 쉬보너스 뮤추얼 프로텍션 소사이어티입니다. 1855년에. 이
쉬보나 소사이어티가 나중에 1871년도에 당시 헐 클럽이었던 브리타니아의 스팀십은 전부 브리타니아로 옮기고 쉬보너스 뮤추얼 프로텍션 소사이어티는 범선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P&I 기원을 얘기할 때는 브리타니아를 세계 최초의 P&I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프로텍션이었는데 나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선화증권을 통해서 선주들은 화물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1870년에 웨스턴 호프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스턴 호프는 2로 하다가 선박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로는 면책을 못한다. 그래서 운송인이 선주가 화물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에밀리 사건이 나는데 에밀리 호는 좌초를 했습니다. 좌초를 했는데 그때 선화증권에 페리스 오브 더 시는 면책이다 그랬는데 좌초는 네글리전트 내비게이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 면책이 아니다 해서 100% 선주가 물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화물에 관한 배상 책임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구나라고 해서 그 위험을 기존에 있던 헐클럽들이 별도의 디비전을 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텍션 디비전이 있고 인덴니티, 웨스트로프는 인덴니티 디비전으로 별도로 부르면서 인덴니티 디비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다는 얘기는 프라이싱을 별도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두 디비전을 합치면서 오늘날의 P&I 클럽이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P&I 보험의 담보위험의 특징을 보면 보험 가입자는 선주들만 가입을 하니까 가입자는 소수이고 수입 보험료도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은 굉장히 거액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위험의 크기가 불확실합니다. 같은 선박보험 같으면 담보 한도가 1,000만 불이다 그러면 1,000만 불로 수리하면 얼마나 나오고 깔아앉으면 1,000만 불이다. 비교적 확실하죠. 근데 배가 깔아앉더라도 한국에서 깔아앉냐, 소말리아에서 깔아앉냐, 미국에서 깔아앉냐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위험을 사전에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은 P&I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혹 협약이 새로 나온다든가 협약에서 책임 한도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협약이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변화시키는 협약이 나왔을 때 그 협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P&I한테 이번 협약을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P&I는 그런 것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P&I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도입을 하면 해보자 해서 손해가 증가하면 보험료를 더 받기로 하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요율에 반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P&I 보험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리아 P&I 클럽이 올해 설립한 지 21년째인데 17, 18년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의 크기가 불확실하다든가 사건이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것은 상업보험에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P&I가 185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상업보험자들이 P&I 보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P&I 보험은 선박이나 선박 소유자를 커버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건 배상 법적 책임을 커버하는 것이니까 늘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선박보험에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위험의 P&I 보험은 본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확률이죠.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P&I는 오랫동안 확률을 적용하기에는 위험 집단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large number of risk unit 위험 모수가 커야만 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특히 코리아 P&I 클럽 같은 규모가 작은 것은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률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익이 나고 어떤 때는 큰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이게 영업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I 클럽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런티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P&I 클럽이 발행하는 개런티를 채권자들이 수용한다는 것이죠. 선박을 가압류했을 때 채권자한테 혹은 법원에 개런티를 냈을 때 수용되느냐, 수용 안 되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P&I 보험은 보험을 담보를 제공하고 범세계적인 조직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개런티 제공을 통해서 가압류를 해지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각종 협약에서 CLC 협약이라든가 방카 컨벤션, 나이로비 협약 등에서 취약국들은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재정 책임 증명서, P&I 보험에 제대로 가입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재정 책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게 Certificate of Financial Responsibility라고 하죠. COFA. 이 재정 책임 증명서는 클럽이 인정보험자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클럽이 확인해준 가입 증서만, 재정 책임 증명서만 인정하겠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IM은 1999년도에 회사 책임에 관해서 선주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합니다. EU에서는 2009년도에 EU 모든 회원국 선박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회원국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게도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P&I 보험 없이는 해운이 기능할 수가 없다는 게 이런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P&I 클럽, 그 중에서도 IG P&I 클럽의 특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호정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2월 20일인데 오늘 밤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영국의 GMT로 오늘 밤 00시에 P&I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전 세계 선박이 오늘부로 사실상 갱신을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마 어제 99.9%의 선박들이 P&I 보험 갱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P&I 보험을 담당하는 P&I 클럽 사람들은 쫑파티를 하고 앞으로 1, 2주일간 다 휴가를 떠납니다. 이제 농한기죠. 1, 2월 달에 열심히 하고 농한기를 맞습니다. 근데 왜 2월 20일이냐?
1800년대 중반에는 그 헐클럽의 선박보험을 인수를 할 때에 1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발틱해가 언다는 1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계산하는 조건부로 보험증권을 발행했답니다. 그런데 이 헐클럽들이 나중에 프로텍션 클럽으로 전환이 되면서 프로텍션 클럽이 그 폴리시 이어를 그대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50년이 지난 지금도 2월 20날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이낸셜 이어하고 폴리시 이어가 서로 다르는 바람에 회사를 경영하는 측에서는 번잡하기도 하고 경영적인 판단을 낼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을 해야 됩니다. 코리아 P&I 클럽은 결산일을 12월 31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브리타니아 P&I 클럽은 1975년도에 회계연도와 보험연도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코리아 P&I도 통일하는 게 경영에서 훨씬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P&I에서는 보험료를 우리는 그냥 보험료라고 합니다만 콜이라고 불러왔죠. 콜. 왜 콜이라고 불렀냐면 1855년도에 처음 P&I가 설립될 때는 P&I 클럽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틴달하고 라일리가 우리가 매니지먼트 해줄 테니까 야 프로텍션 클럽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동시에 혹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험료를 사고가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일단 보험료를 요만큼만 걷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돈을 더 내기로 하자.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돈을 어드밴스 콜, 나중에 부족할 때 더 받는 돈을 서플리멘탈 콜 이렇게 불렀는데 1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드밴스 콜이니 서플리멘탈 콜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지난 10년 전부터는 뭐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로 많이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년이나 지나서도 동일한 용어를 쓴 거 보면 그거는 영국이 이 P&I 보험의 본산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가시면 런던에 가시면 No brown shoes in the city of Lond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색 신발 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서울 시내에 나가보면 못을 부리는 사람치고 브라운 슈즈를 안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는 No brown shoes는 여전히 아마 오늘 또 통용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No brown in tow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브라운 슈즈만 안 신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켓도 수트도 다크 블루나 검정색 기미가 보이는 그레이 컬러의 수트를 입어야 되고 신발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옥스포드 블랙입니다. 이런 신발만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지 않죠. 런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IG P&I 클럽의 특징 중에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IG 클럽이란 말은 바로 이 International Group of P&I 클럽입니다. International Group of P&I 클럽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89년도에 이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899년도에는 이미 런던에는 브리타니아 P&I 클럽 말고도 6개, 5개, 다 해서 6개 P&I 클럽이 있었는데 그 영국에 있는 P&I 클럽들이 런던 그룹을 만들어서 풀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런던 그룹이 이제 1900년대에 와서 스캔디나비아 컨트리에서 클럽들이 나오니까 그 클럽들도 함께 풀링을 하면서 스캐널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인터내셔널 그룹 P&I 클럽이 지금 13개 P&I 클럽이 모여서 경쟁 제한도 하고 제법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 IG 클럽을 운영하는 두 가지 어그리먼트가 인터내셔널 그룹 어그리먼트고 다른 하나는 폴링 어그리먼트입니다. 인터내셔널 그룹 어그리먼트의 내용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클럽끼리 배를 영업을 해서 배를 뺏어갈 때 보험료를 싸게 해줄 수 없다. 혹은 내년도에 보험료를 깎아줄게 라고 약속할 수 없다. 보험료 말고도 어떠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고 약속할 수 없다. 이게 IGA입니다. 폴링 어그리먼트는 풀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상업재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폴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라는 게 폴링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P&I 클럽이 1,000만 불까지는 개별 P&I 클럽이 가완하고 1,000만 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풀에서 1억 불까지 커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억 불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상업재보험을 삽니다. 상업재보험을 20억 불까지 커버하는 재보험을 사고 2억 불 초과하는 거에서 다시 10억 불까지 재보험을 사고 있습니다. 이 재보험이 재보험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물건입니다. IG P&I 클럽에서 카바 한도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보험증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카바 한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래 IG P&I 클럽은 Unlimited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EU에서 반경제법 조사를 하면서 야, Unlimited가 뭐냐? 너 Unlimited도 커버할 것도 아닌데 경쟁자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고치냐면 IG P&I 클럽에 가입해 있는 모든 가입 선박에 76년도 LLMC의 물적 책임 제한 금액의 2.5%, 각 2.5%를 다 합한 금액을 커버 한도로 한다라고 폴링 어그리먼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냐? 오늘 배한 적이 없어지고 오늘 배한 적이 새로 나오고 하니까 이 금액은 맨날 변하죠. 지금은 한 82억 불쯤 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일 폴루션에 대해서는 10억 불까지만 커버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런 별도 규정이 없다가 1989년도에 미국에서 엑슨 발데스 오염 사고가 나죠. 그 오염 사고가 P&I 클럽이 생각한 손해보다 10배 이상의 손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일 폴루션 나서 어떤 특정 나라에 가면 손해가 엄청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 클럽 전체에 위험이 오니까 오일 폴루션에 대해서는 10억까지만 커버해주기로 하자. 이런 규정을 별도로 도입을 한 겁니다. IG P&I 클럽의 전체 보험료는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 재작년께 2019년께 작년 가을에 나오는데 한 37억 불쯤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인터내셔널 그룹 P&I 클럽 13개 P&I 클럽입니다. 거기에 브리타니아 P&I 클럽 1855년도에 만들어졌고 런던을 제외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스웨디시 클럽, 스콜드 P&I 클럽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 나온 게 아메리칸 클럽이 1917년에, 아시아에서는 재팬 클럽이 1950년에 설립되게 됩니다.
이 P&I 클럽의 이름을 보시면 아메리칸 클럽, 그 다음에는 더 브리테니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가 있는 곳이 있고 더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더가 있는 클럽한테 더가 없는 듯이 말하면 기분 상해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브리테니아인데 브리테니아 이러면 대답을 안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뉴욕 타임스 더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풀네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어소시에이션 맨 뒤에 보면 아메리칸 클럽 어소시에이션 인코퍼레이티드, 더 브리테니아 어소시에이션 리미티드 이렇게 리미트나 인코퍼레이션이 붙어 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다. 그 정도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브리테니아나 아메리칸이나 제페나 다 이렇게 좀 올드한 이름들이 보이죠. 길게.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가드 P&I LTD.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밑에 가면 또 스탠다드 클럽 LTD. 스탠다드는 P&I라는 말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이 프로그레시브한, 제가 보기에는 가드하고 스탠다드는 다른 P&I 클럽과 굉장히 사고가 차이나는 진보적인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P&I 클럽, IG P&I 클럽의 특색입니다. IG P&I 클럽은 뮤추얼로 운영하죠. 뮤추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운영을 뮤추얼로 한다, 한국말로 할 때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핵심은 클럽이 적자 났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클럽이 흑자 나면 그 흑자 난 것을 리턴할 수 있다. 요 원리가 뮤추얼입니다. 코리아 P&I 클럽은 뮤추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보험료 체제가 뮤추얼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운영은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뮤추얼은 아닙니다. 이 뮤추얼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가 릴리스 콜 제도, 언버지티드 콜 제도, 제너럴 인크리스 이런 것들입니다. 릴리스 콜은 P&I 클럽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빠져나가려면 돈을 내고 나가라는 제도입니다. 뮤추얼 시스템이고 P&I 클레임 자체가 오래 걸리는 장기간 클레임이기 때문에 P&I 클랩은 3년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3년 전 거를 결산을 하는데 그때 3년 전께 적자야. 그러니까 3년 후인 지금 와서 20%씩 더 내자. 그게 뮤추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올해 나갈래라고 하면 3년 후에 적자 돼가지고 돈을 더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얼마 내고 나가라는 게 리리스콜입니다. 리리스콜은 클럽이 매년 발표를 하고 리리스콜이 내가 올해 나간다고 하면 얼마를 더 내야 될지는 사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언버제티드 콜은 3년 후에 보니까 적자더라. 그러면 본래 내가 20%만 더 받으려고 했는데 50%씩 더 내야겠어. 그렇게 50%씩 더 내야겠어. 본래 예정이 없던 돈을 더 내게 하는 것을 언버제티드 콜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인크리스는 재범료 올랐다든가 사고가 많이 났다든가 혹은 협약이 새로 생겨서 새로운 책임들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개별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얼마씩 더 내기로 하자. 그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제너럴 인크리스입니다. P&I에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선박을 커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코레스폰던트라고 부릅니다.
이 연락사무소는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매니저도 아니고 멤버도 아니고 코레스폰던트. 그래서 코레스폰던트의 가장 적합한 번역은 연락사무소일 것 같습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레스폰던트가 뭘 해주기로 했다든가 소장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P&I가 픽스트라 그랬죠. IG 클럽은 뮤철이고 그러면 픽스트와 뮤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코리아 P&I 클럽을 설립할 때 생각해 보면 우량 선주도 있고 우량하지 않은 선주도 있는데 만약에 우량하지 않은 선주가 가입한 우량 선주는 야, 그러다가 사고 나서 적자나면 나도 같이 물어야 되니까 난 거기 안 들어갈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량 선주가 불량 선주를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싫다. 특히 또 나는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미리 알고 싶어 라는 게 또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기도 해서 코리아 P&I 클럽은 픽스트 보험료 제도를 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할 때 보험료 얼마 정해졌으면 클럽이 적자가 나든 말든 선주는 그 보험료까지만 선박보험도 그렇게 하죠. 그 보험료까지만 책임지기로 한 제도입니다. 근데 IG P&I 클럽은 언제든지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클럽 입장에서는 경영이 매우 탄탄해지죠. 그러니까 야 클럽만 이득인 거 아니야? 클럽이 이득이면 곧 클럽의 멤버도 이득인 것이죠. 자기 클럽의 경영이 탄탄하면 그 이익은 멤버한테 돌아가니까요. 다만 이제 이 뮤철의 좋은 점의 하나는 리리스 콜 제도가 있어서 중간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사고 내고 그 다음에 보험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가겠다. 그걸 못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리스 콜 제도로. 픽스되는 그런 제도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클럽 입장에서 어떤 선주를 잡아야겠다 하면 보험료를 싸게 주고 잡습니다. 그러다 적자 난다 그러면 적자 나면 또 다음에 더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뮤철의 장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픽스트 플레이어들이 뮤철 클럽들을 경쟁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리리스콜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리리스콜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클럽별로 리리스콜은 자기 재정 상태에 따라서 혹은 전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메리칸 클럽은 매년 20%라고 정해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4개년도가 정해져 있는데 2021년도 올해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4개년도가 되는 것이고 올해 2021년도에 갱신하려고 했다면 클럽을 스위치하려고 했다면 과거 3년 거를 내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메리칸 클럽에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갈 것 같으면 60%를 내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런던 클럽에 있다가 런던 클럽을 계산해 볼까요? 32.5%를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못 옮기죠. 생돈을 내야 되니까. 릴리스콜이 비교적 낮은 것이 재팬클럽인데 재팬클럽만 해도 재팬클럽에 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면 15%를 추가로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클럽 입장에서는 자기 클럽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이렇게 못하게 옥죄는 효과가 있고 코리아 P&I 클럽 같으면 빼내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언버제티드 콜은 지금 보시면 메뉴에 아메리칸 클럽을 보면 아마도 어드밴스 콜이 20%였고 서플리멘탈 콜이 80%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80%를 더 받게 했는데 120%더 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1990년대는 P&I 클럽, P&I 보험 시장에서 굉장히 그 터모일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런던 클럽 보시면 70%를 먼저 받고 나중에 30%를 받겠다 했는데 115%를 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85% 내라고 그러고. 어마어마하죠.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도 35% 받기로 했는데 160% 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걔들 좀 바꿨는데 142% 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특이하게 재팬 P&I는 25%, 25%, 30, 오히려 그 다음에는 10%만 내라.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지나간 일이라서 숫자를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재팬 P&I는 지금도 재팬 P&I 클럽은 재팬 P&I 클럽의 매출의 90% 이상이 재팬 선주한테서 나옵니다. 그리고 재팬 P&I는 재팬 선박의 약 67%가 재팬 P&I 클럽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팬 선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클럽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족한 우리가 더 낼 테니까 그냥 클럽은 조금만 가지고 운영해. 아마도 그래서 재팬 P&I는 언바제티드 콜을 없이 운영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코리아 P&I가 없었기 때문에 언바제티드 콜을 얼마를 때려든지 간에 도망가지 못 가고 거기서 다 냈을 것입니다. 제너럴 인크리스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일괄 인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인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난 2000년대 제너럴 인크리스 현황인데요. 보시면 코리아 P&I 클럽은 0이 되게 많이 보이죠. 코리아 P&I 클럽은 3개, 5개, 8년간이나 제너럴 인크리스 안 했습니다. 제너럴 인크리스 근데 남들은 매년 몇 프로씩 하죠. 그래서 코리아 P&I가 12년 동안에 121% 올라갔듯이 2009년도 대비 보험료율이 1.1에 됐는데 재팬 P&I는 1.8배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코리아 P&I가 한국 선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것도 있고 고간에는 코리아 P&I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익을 냈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낸 면도 있죠. 그런데 코리아 P&I 클럽은 이때 제보 보험료를 안 올렸기 때문에 5년 전 대비 톤당 보험료가 무려 35%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IG 클럽은 2017년, 18년, 19년 3개년 동안 제너럴 인크리스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너럴 인크리스 안 했을 뿐인데 보험료가 17%나 다운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코리아 P&I 클럽이 존재 이익이 그 대체제로서의 효과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자, 굳이 숫자로 얼마 이익을 봤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IG P&I 클럽의 특색 중에 한 가지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틴다 라일리를 만들어서 브리타니아 P&I 클럽 당시 시보나 소사이어티한테 P&I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해 줄게 라고 했었죠. 영국은 150년 전부터 관리자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니지먼트가 관리를 하고 매니지먼트는 전부 다 대부분이 영미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재팬 P&I는 인하우스, 스웨디시 P&I도 인하우스, 코리아 P&I도 인하우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별도 법인으로 관리사를 만들어 놨지만 그 법인의 쉐어 100%를 어소시에이션, 클럽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탠다드 P&I 클럽은 그동안 찰스 테일러가 스탠다드 클럽의 관리회사였는데 찰스 테일러가 팔렸죠. 그러면서 스탠다드가 찰스 테일러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스탠다드가 직접 인하우스로 관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회사들은 바뀌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클럽도
관리사가 지금 SCB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IG P&I 클럽만 있는 것은 아니죠. 코리아 P&I도 IG 클럽이 아닙니다. 차이나 P&I 클럽도 IG 클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핑안이나 PICC도 P&I 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손포재팬, 미시스미토모, 도쿄마린드 이런 손보사들이 P&I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IG P&I가 아닌 P&I 프로바이더들은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적은 것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근무했던 코리아 P&I는 The 코리아 P&I입니다. 그 밑에 그냥 코리아 P&I가 있죠. 요거는 북한에 있는 P&I 클럽입니다. 북한은 코리아 P&I 클럽은 2000년 1월 달에 생겼는데 북한은 198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에서 이란 생션으로 이란은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이란 생션에서 하니까 이란의 유조선들을 전부 다 IG 클럽에서 보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기름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이란은 캐시 P&I, 기타 P&I를 만듭니다. 이 P&I는 이란의 재정부가 카바를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고스트락은 손해보험사인데 P&I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이 IG 아닌 P&I 프로바이더들은 IG에 비하면 훨씬 조그맣죠. 이 중에 제일 큰 데가 브리티시 마린, 두 번째가 차이나 P&I, 세 번째가 NS 암리, 네 번째가 코리아 P&I입니다. 조그마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뮤철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격 경쟁까지 하게 되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토마스 밀러 옆에 오스프레이는 오래된 P&I 프로바이더인데 오스프레이 내비게이터가 전부 토마스 밀러에 흡수됐습니다. 독일의 한세아틱도 토마스 밀러가 관리하고 있고 2019년 말에는 영국의 로드스타도 아스펜으로 갔다가 토마스 밀러에 흡수됐습니다. 그럼 IG P&I 클럽과 non IG P&I 클럽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코리아 P&I가 IG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선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하죠. 그런 계약서들이 건조계약도 하고 선박금융계약도 하고 그 계약서들이 IG 클럽이 아닌데도 인정하느냐? 혹은 사고가 났을 때 클레이먼트가 개런티를 달라고 하는데 IG 클럽이 아닌데도 그 개런티가 통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IG 클럽과 non IG 클럽의 큰 차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극복하지 못하면 IG 클럽하고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코리아 P&I는 이 문제들을 대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카바 한도, 코리아 P&I는 10억 불까지 카바를 합니다. IG P&I 클럽은 80억 불까지, 82억 불까지 카바한다고 그랬죠. 재보험은 30억 불까지밖에 안 삽니다. 나머지는 선주들한테 전 세계 선주한테 얼마씩 걷어가지고 주겠다는 건데 이런 게 실제적으로 제약이 오는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나라 관공선 중에 한 곳이 외국 P&I 클럽에 IG 클럽에 가입해 있었는데 관공서는 왜 거기 가입하냐 코리아 P&I 클럽에 가입하면 되지라고 했더니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당시 IG 클럽에 가입해 있으면 카바 한도가 80억 불인데 코리아 P&I 클럽을 가면은 10억 불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네. 그냥 80억 불에 있지.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차이와 상관없는데 불구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IG 클럽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 IG 클럽에 가입하는 멤버십을 어플리케이션 리콰이어먼트가 폴링 어그리먼트에 나와 있습니다. 27가지 리콰이어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리콰이어먼트는 뮤추얼 시스템으로 최소한 5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페이는 지금 픽스니까 올해부터 뮤추얼로 바꾸더라도 5년 후에나 어플라이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reasonable spread of business. 이건 뭐냐면 가입해 있는 선박이 혹은 선주가 글로벌라이즈 돼 있어야 되지 한국 선주만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2005년도에 차이나 P&I 클럽이 IG 멤버십을 신청했을 때 바로 이 조항으로 니네는 중국 선주만 가입해 있구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리퀘어먼트는 받아들이려는 조건이 아니고 거절하려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팬 P&I 클럽은 1950년대에 설립됐지만 1989년도에야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가면서 교환하면서 IG 멤버가 됩니다. 아메리칸 클럽은 1917년에 설립됐지만 1997년에야 6번 신청을 해서 거절당하다가 10년 만에 신청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997년도에 IG 멤버가 됩니다. IG P&I 클럽과 경쟁을 해야 되는 코리아 P&I 클럽 입장에서는 IG P&I 클럽이 P&I만 팔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또한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IG P&I 클럽이 P&I만 팔지 않고 헐앤머신으로도 팔고 워리스크도 팔고 키드냅 랜섬도 팔고 옵쇼도 팔고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면 매출도 커지고 플럭추에이션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픽스드 프리미엄 프로바이더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체 내 픽스드 퍼실리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퍼실리티 가지고 픽스드하고 코리아 P&I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G 클럽을 이기는 게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손보사들도 IG가 아니라 외국의 픽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제휴를 해서 P&I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학의의 배장에서 뽑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잔교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배도 작지만 배가 왔을 때 장교가 없으니까 바지를 걷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배를 타려면. 나룻배라도 타려면 바지를 걷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아낙네가 타려면 바지를 못 걷으니까 치마를 못 걷으니까 업고 태워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북한에 나옵니다. 그러면 말은 그 장교가 없으니까 장교도 없고 가로 판자도 없었다네요. 그러니 배를 잘 탄다는 말도 있고 배를 못 탄다는 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장교가 없다는 얘기가 꼭 P&I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코리아 P&I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P&I 클럽을 설립하자는 얘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976년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업계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윤민현 박사님이 처음으로 당시 윤민현 차장이 76년도에 우리나라도 P&I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시초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뭐 석사학위 논문이나 교수들의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많은 논문들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선박국이 됐는데 P&I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P&I 클럽이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정도 컸으니 우리도 P&I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생겼죠.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P&I 설립을 하기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선조상업보험조합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99년도 10월 달에 설립기획단이 발족을 하고 저는 코리아 P&I 한진해운에서 설립기획단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16일 날 인가를 받았으니까 4개월 반 만에 P&I를 발족을 합니다. 그때 얘기를 기억해 보면 런던에서는 한 3년 후에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4개월 만에 그 다음에 바로 P&I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보험회사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은 우리나라 대형 외항 해운사, 한국회사 재단 등이 출연을 했고 정부도 출연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코리아 P&I 클럽의 설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좀 섞자면 전 세계적으로 P&I가 처음 생길 때 틴달하고 라일리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헐 클럽을 프로텍션 클럽으로 만들면 되겠다 해서 1855년도에 P&I가 탄생을 하죠. 재팬 P&I는 타자키 신지라는 그 나가사키 상업학교의 교수가 런던에 유학을 갔다 와서 무려 1908년에 P&I를 일본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 전쟁을 거치고 이러다가 1950년에야 재팬 P&I가 설립됩니다만 타자키 신지 교수가 그래서 재팬 P&I 클럽의 초대 CEO 상무이사가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아메리칸 P&I 클럽은 1917년에 설립됐지만 1900 말까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똥 살 똥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IG 멤버가 되죠. 1995년도에 아메리칸 클럽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조휴입니다. 조휴가 40세 때인가 아메리칸 클럽에 조인하면서 아메리칸 클럽을 IG 멤버로 만듭니다. IG 멤버가 된 이후에 급성장을 해서 지금 규모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 P&I 클럽이 설립된 것은 조휴나 타자키 신지나 틴라 라일리나 그런 독보적인 걸출한 인물이 코리아 P&I에 윤민현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2000년도에 코리아 P&I 클럽이 설립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P&I 클럽은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설립이 되지만 그때 우리가 설립 취지를 여러 미사 여구를 써서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시 아마 세계 8위였나 봅니다. 지배선박이 세계 8위인데 P&I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해운 성장을 위해서는 해운 지원 산업, 해운 인프라도 육성을 해야 돼. 이게 있어서 코리아 P&I 클럽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P&I 클럽 운영 현황은 2000년도에 우리가 초년도에 수입 보험료 190만 불, 33만 6천 톤,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34억 5천만 원. 초년도에는 많은 선주가 보험을 잘 안다는 사람들마저도 34억 5천만 원밖에 없대. 저거 사고 한 건만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없어지죠. 재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프리 리저브라는 게 여유자금인데 여유자금이 572억 원, 작년 6월 달입니다. 수입보험료도 3천만 불 주변입니다. 많이 컸죠. 저는 꽤 성공한,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만 꽤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다른 IGP&I 클럽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2011년부터의 통계인데 빨간색은 다 적자입니다. 많은 P&I 클럽이 자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P&I 클럽은 2011년 이후 쭉 흑자를 내죠. 그렇지만 2014년부터는 흑자 폭이 많이 감소하죠. 이건 영업이익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2019년도에 적자를 보게 되죠. 2019년도에 적자가 난 이유는 2017년, 18년, 19년 연속 1,000만 불짜리 대형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서 대형 사고가 나지만 재보험을 통해서 클럽은 흑자를 봤죠. 근데 재보험자는 대형 적자를 보게 됩니다. 3년 연속. 그래서 재보험 조건이 매년 나빠졌는데 2019년도 마저 대형 사고가 나면서 클럽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리아 P&I 클럽은 이렇게 LNG도 가입했고 대형 VLCC도 가입했고 대형 벌크선도 가입했고 HML 24,000 TEU 컨테이너도 가입했습니다. 자, P&I 클럽이 제대로 P&I 클럽으로서 운영되려면 서비스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비스 기반은 뭐냐? 지급 능력이죠. 첫 번째는 보험회사니까. 담보 한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개런티가 통용돼야 됩니다. 외국에서 사고 났을 때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P&I한테 요구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박은 선주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용선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용선 주는데 대선 나가는데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보사도 우리나라 손보사가 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력이 1924년도인가 처음으로 P&I가 나와서 1960년경에 많은 손보사가 생겨서 60년경에 한국화재도 생기고 그러면 80년, 60년, 40년, 60년, 60년 업력이 있는데 그 업력을 가지고 지금 P&I를 제공하고 있는데 P&I를 제공할 때는 마음가짐이 뭐야 되냐면 현재 서비스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서비스를 갖추겠다는 마음가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커미션을 먹겠다, 매출을 올리겠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냐. 그것만 있는 것이라면 관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P&I는 AM 베스트, A 마이너스 신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를. 담보 한도도 10억 불이죠. 그래서 개런티는 트래블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개런티를 커버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차이나리나 핑안 화화이 또 코리안리를 통해서 개런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P&I 클럽이 2000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단 2001년도인가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개런티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스탠다드 클럽과 브리타니아 클럽과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해 있는 선박들은 이 두 클럽을 통해서 개런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게 누구냐면 선박금융회사와 선박금융업자와 선박금융에 일하는 로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외국의 선박금융회사나 로펌들이 다 코리아 P&I 클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P&I 클럽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코리아 P&I 클럽의 클레임 핸들링 능력은 어떤 클럽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650군데에 650개의 코레스폰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주협회가 해운협회가 이름이 바뀌었죠. 해운협회가 더 관심을 갖고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코리아 P&I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추고 있다. 자, P&I 클럽, 코리아 P&I 클럽이 있어서 효용이 뭐냐? 저는 가장 큰 효용은 해운업계가 회사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성이 증진되고 국가적인 해양사고 났을 때 그 처리하는 능력도 올라간다. 그게 바로 코리아 P&I 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I 클럽은 단지 보험 커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돌 같은 캐졸티, 또 화물 운송 계약에서의 분쟁, 용선 계약에서 분쟁들을 사전에 연구하고 사후에 처리해서 그 경험을 축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업계 전반에 해운 회사 운영의 능력을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리아 P&I 클럽 없이 P&I 보험이 전부 외국 P&I 클럽에 맡겨졌다면 우리 업계의 회사 분쟁 처리 능력은 50%나 달성했을까요? 그게 바로 코리아 P&I 클럽의 가장 중요한 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P&I 클럽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코리아 P&I 클럽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코리아 P&I 클럽이 2010년까지는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3천만 불을 처음 달성하고 나서 2020년까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P&I 시장 자체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코리아 P&I 경쟁자들은 시장의 최강자들입니다. 뮤추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릴리스 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픽스드 프리미엄 퍼실리티를 내부에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다양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 선사를 타겟해서 프라이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라고 적습니다만 읽을 때는 명성이라고 읽어야 되죠. 명성의 차이가 나서 국제적으로 각 계약들이 인정하는
입장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 페나이 클럽 같은 신생 클럽,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신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생 클럽한테는 뭔가 거기는 좀 못하는 게 있지 않겠어라는 근거 없는 편견도 있기 때문에 사우나게 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리리스콜 제도 때문에 뺏어오기 어렵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죠. 고인후 하면은 장기 운송 계약 혹은 용선 계약 내용입니다. 보시면 IG 클럽에 가입해 있는 선박일 것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용선 계약을 이렇게 하면은 그 선박이 코리아 페나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한전과 글렌코어의 유연타 매매 계약서입니다. 선주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전이 매매 계약서를 할 때에 IG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전과 COA 계약을 맺은 선주가 배를 투입하려고 할 때 이 조항 때문에 코리아 페나이 클럽에 가입하는 선박은 투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서 코리아 페나이 클럽은 2017년도에 스탠다드하고 제휴를 합니다. 2019년도에는 브리타니아 클럽과 제휴를 하게 됩니다. 제휴를 하게 되면 각종 계약서에서 IG 클럽에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을 다 해결하게 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휴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휴하지 않고서는 그런 배를 하나도 인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큰 배들을 인수할 수가 없으면 코리아 P&I는 조그만 배만 해야 된다든가 혹은 그냥 동네 P&I 클럽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P&I 설립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휴를 통해서 코리아 P&I 클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IG 클럽에 재보험을 하거나 제휴한 회사는 많습니다. 스칸디나비안 클럽들도 전부 다 설립 이후에 무려 70년간 IG P&I 클럽부터 재보험을 받았었고 아메리칸 클럽도 1997년에 풀 멤버가 되기 전까지 런던 클럽이 가입을 했었고 재팬도 1989년에 풀 멤버가 되기 전까지는 UK P&I, 브리타니아 P&I들의 재보험을 했습니다. 차이나 P&I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IG P&I 클럽과 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집에 재팬 P&I가 있으니까 재팬 P&I는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1950년도에 설립될 때에 재팬 P&I는 그때 무슨 규정이 있었냐면 일본 국적의 선박은 해외 P&I 클럽한테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P&I 클럽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일본 선주 상업 보상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미 그때 당시에 일본 선단이 190만 톤쯤 됐는데 91%가 지금의 NYK나 MOL 같은 회사들이 다 가입을 한 것입니다. 출발이 우리하고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을 가지고 쭉 성장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변곡점이 된 것은 1989년도에 IG 클럽이 풀 멤버가 된 것인데 그때 풀 멤버가 될 때 IG 쪽하고 어떤 교환을 하냐면 국적 선박도 일본 국적 선박도 외국 P&I 클럽에 가입하게 하겠다. 단 외국 P&I 클럽이 일본 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다면
거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승인 받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1989년도에 재팬 P&I가 풀 멤버가 되고 그때 가드나 뭐 몇 개 P&I 클럽이 일본에서 면허를 받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아이즈 클럽이 11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코리아 P&I 클럽이 일본 배를 받으려면 일본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메리칸 클럽 중에는 아메리칸 클럽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때 중립국이었는데 미국 회사들이 영국의 적국한테 물건을 팔고 있다. 근데 미국 해운회사가 그 화물들을 운송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P&I 보험을 다 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따로 P&I 클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 P&I 클럽을 만듭니다. 한때는 미국 선박이 전 세계 선박의 뭐 30%를 차지할 때도 있고 50%를 차지할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아메리칸 P&I 클럽의 경영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메리칸 P&I 클럽이 로이즈의 재보험 사고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니 미국의 보험회사 놔두고 왜 영국에서 재보험 사는 거야? 라는 비판이 일자 미국 보험회사한테 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런던 클럽한테 다시 재보험 들기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국내 선보사들도 P&I 시장이 들어오고 재보험료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재보험자한테 코리아 P&I는 항상 의리입니다. 코리아 P&I가 10억 불 카바를 하고 있는데 10억 불 카바를 만들려면 P&I 재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리인데 재보험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I가 경쟁력을 갖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보험회사의 코어인 대수의 법칙, 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P&I 시장 점유율이 17, 18%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손보사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보사가 손보사의 선박보험은 한 0.2%밖에 안 됩니다. 손보사 전체에서 시장 자체가 2천억 원 주변인데 그래서 손보사는 P&I 하려면 여러 가지 썬크 코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매몰 비용. 그거를 쓰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쓰지 말고 클레임은 코리아 P&I를 시킨다든가 코리아 P&I하고 제휴하는 방법을 찾아서 손보사대로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올리고 안정되게 운영하고 외국의 P&I 프로바이더들은 확언하건대 코리아 P&I보다 못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코리아 P&I한테 주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또 손주한테까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리아 P&I 클럽을 이제 관둬서 코리아 P&I 클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배로서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이즈 클럽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 아이즈 클럽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프란시스 베이컨이 두 번이나 언급되네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산이 모하마드에게 오지 않으면 모하마드가 가야지 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주협회나 정부한테 지원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만 사안이 안 오면 피해자가 가야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문 전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 전무님 아주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문 전무님하고 저하고 해양대 동생인데 우리 오늘 내가 강의 들어보니까 저하고 차이점은 저는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우리 문 전무님은 아주 이제 천천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하시는 그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